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송정역 일대 재개발 사업인 KTX 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10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성 평가를 마치고 조건부로 통과시킨 건데요. 이르면 내년 초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과 장록동, 송천동 일대 등 55만 제곱미터를 재개발하는 투자 선도지구 사업. 총 사업비만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아파트와 연구단지, 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주민들의 기대 속에 추진됐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진전이 없었습니다. 투기 방지 목적으로 토지 거래도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컸습니다. 9년 동안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최근 LH가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경영투자심사는 LH에서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사업성 등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로 가장 까다로운 단계입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하면서 곧 토지 보상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맞춰 보상 절차도 시작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 그다음에 각종 토지에 대한 수요, 부동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조건부 통과인 만큼 앞으로 광주시와 LH 간 협상이 관건입니다. LH는 아파트 비분양과 경기 침체 문제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 사업성 보완 방안을 광주시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LH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하고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전남에는 통학로가 없어서 등하교 때마다 학생들이 아찔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광주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5개 학교의 통학로를 조성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학원 차량과 인근 주민 차량들이 뒤엉키는 사이를 학생들이 위태롭게 지나다닙니다. 학교 후문에 학생들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건너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계속 이렇게 밀려보니까 애기들이 튀어나오니까 차들이 그 자리에서 수도하고 이렇게 애들 통학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등교 시간대엔 학교 후문 일대의 차량을 통제해서 사정은 났지만 차량 통제에 따른 운전자들과 주민들의 볼멘스러운 민원에 항상 맞닥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통학로가 아예 없거나 형식적으로 갖춰져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 많습니다. 2024년 학교 안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는 학교 내에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가 전체 학교의 7.7%인 40곳이나 됩니다. 전남은 10곳 중에 한 곳이 넘는 120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광주교육청은 이에 따라서 학생 통학로가 없거나 환경이 열악했던 학교 5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통학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문화초와 양산초, 송우초 등 통학로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던 5개 학교가 대상인데 폭 2m 규모의 보도와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과속 방지턱을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등 학교와 일대 교통 특성에 맞춰 추진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안전이 확보되는 것 최우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라든가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본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일부 제공하고 지자체가 보도 등 교통시설을 조성한 뒤 유지관리 업무를 맡는 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선 무엇보다 예산 확보와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결돼야 합니다. 한편 광주 지역의 학교 내외 안전사고는 지난 2021년 23건, 2023년 15건,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7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도시농촌 통합으로 출범한 지자체에 속한 농촌 지역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재정과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생활권 안에 거점을 만드는 등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한 걸음 더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승주읍 다목적 회관. 주민관광과 문화의 거점이던 이곳은 곧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회관을 지식산업센터로 조성하는 등 승주읍 일대를 그린바이오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설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랄지 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 도농복합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신산업을 유치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군 단위 농촌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요건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을 세분화해 경계에 있는 시 농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에 꼭 포함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특례를 저희가 꼭 확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농촌의 경우 광범위한 행정구역을 우선 동서생활권으로 나누고 핵심 거점에 권역행정센터를 설립해 기획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생활권 내에 어떤 권역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소멸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도시는 커지고 농촌은 축소하는 현상이 계속된 도농복합시. 출범 30년을 맞아 이제 도농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K리그의 흥행 카드죠.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가 구단 창단 이후 처음으로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12월에 열리는 코리아컵에서 우승하게 되면 내년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도 가능해집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0대1로 끌려가던 경기 후반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더니 종료 10분을 남기고 왼발 슛으로 역전골을 뽑아냅니다. 광주FC가 2025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 부천FC를 2대1로 승리하며 1, 2차전 최종 합계 4대1로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국내 성인 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한 건 구단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참 힘든 일도 있었는데 선수들이 그래도 광주 FC 창단 이래 역사상 결승까지 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최근 광주는 팀의 최고 에이스였던 아사니를 이란 프로팀으로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선수와 구단 간의 갈등으로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효 감독의 특유의 카리스마로 팀을 재정비해 원팀으로 만들었고 선수들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승 상대는 전북 현대로 올해 K리그1 시즌이 끝난 뒤 오는 12월 6일 단판 승부로 우승팀이 결정납니다. 이 감독은 ACLE 출전권이 걸려있는 코리아컵을 반드시 우승해 지난해처럼 내년에도 ACLE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CL 나가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마 선수도 그럴 마음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력보다는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단 첫 우승컵이라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긴 선수들은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인전에 갔으니 이제 또 우승이라는 목표가 다시 한번 생겨서 저희 리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매 시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정효 감독이 이번에는 어떤 매직을 펼칠지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는 K리그1 파이널 A라운드 최종 진입을 목표로 이번 주말 제주 원정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2025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가 오는 30일부터 2달 동안 목포와 해남, 진도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목 전시회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수목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하고 이색적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수목의 세계가 마련된 전시를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양을산 자락에 자리 잡은 목포 실내체육관이 거대한 수목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낯익고 이름 없던 작가들의 버려진 작품들을 이어붙여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콜라주 수묵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는 수십만 개의 레고 블럭을 통해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재료로 재탄생됐습니다. 폴란드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공장 노동자들의 모습을 잉크가 차오르고 빠지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수묵 설치 작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I was always using it as a kind of technique with my drawing. So I really like to draw with watercolor and ink. It just came naturally. It was my favorite medium. 또 다른 전시 공간인 목포 문화예술회관. 새가 날아가는 듯한 모양의 이란 문자 파시로 전시 공간 사방이 입체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란에서 독일로 망명한 작가 파라투스 포로우하루의 작품으로 열흘 이상 목포에서 작업을 통해 완성시켰습니다. 이란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폭력성 그리고 이제 가부장제의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포 전시는 20개 실험실이자 20개 공장, 20개 용광로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재료와 독특한 수묵 작품들이 펼쳐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 수묵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과 더불어서 현대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물꼬를 좀 틔워보고 싶었습니다. 목포 전시가 수묵의 미래 발전 방향과 세계화를 염두에 뒀다면 해남과 진도에서는 한국 수묵화의 뿌리와 줄기를 탐색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해남 노구당 전시관에는 321년 만에 공제 윤두서의 말을 주제로 한 최초의 작품인 세마도 진본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 활동했던 진경산소와의 대가 겸재 정선의 인왕 죄색도 영인본이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 영인본과 같은 공간에 전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5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국내의 작가 20개국 83명이 참여해 38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에 대한 정부의 특별 지원이 내년 2월 27일까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광산구와 여수시의 사업주는 유급 휴업과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피보험자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80%를 받습니다. 또 근로자들도 직업능력 개발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지원되며 1인당 최대 2,500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서 목표했던 인원의 3분의 1을 채워 의료 인력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올해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서 레지던트와 인턴 전공의 등 254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이는 목표 인원의 65%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조선대학교 병원도 당초 레지던트와 인턴으로 159명을 채용하려 했는데 75% 정도인 120명을 채웠습니다. 두 대학병원 모두 의정 갈등이 촉발되기 전 지원율인 100%보단 낮지만 이번 전공의 채용으로 외래 진료와 수술, 환자 입원 등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취항을 요구해온 시는 국토부로부터 국제경기와 국제행사 등 특정 목적에 한해 부정기편 취항을 허용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시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등을 불허의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로 연기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9월부터 광주 상생카드 특별 할인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3%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상생카드로 월 한도액인 50만 원을 쓸 경우 최대 6만 5천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또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북구 전역과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에서는
상생 체크카드 이용 시민에 한해 5%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피해 지역 골목 상권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